자, 제가 앞선 문제 풀고 싹 정리를 했습니다. 숨겨진 상태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니까 숨기 취소해서 싹 빠져서 나왔거든요. 자, 자 3번 문제는 발생 시간 10분 초 오전 오후 구분하고요. 종료 시간 10분 초 역시나 구분을 잘하고 있는 온전한 시간의 형태입니다. 그러고 문제를 봤더니 차이를 구해라. 그럼 보통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셔야 되겠죠? 작은 거 빼기 큰 거 했을 때 절대값 막대기 세우는 거 아닌 다음에 음수값이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마이너스 2분, 마이너스 30초.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차이값 나오겠네. 그리고 구간값은 O 열스라고 했습니다. 프리퀀시. 자, 제가 4일차 수업에 끝나고 나서 프리퀀시랑 텍스트 함수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그거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그거 보고 그리고 기출문제 3, 4회 공부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1, 2회 넘어오셔야 돼요. 1회부터 먼저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난이도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밟아 오셔야 그나마 조금 낫네, 그다음에 좀 어렵네 라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어려운 거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쉽게 나와도 문제 보기도 싫어요. 자, 프리퀀시는 특이하죠? 영역을 잡고 한 방에 푸는 함수야 하고 내가 그걸 알아야 되겠네요. 배열 수식 문제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때려야 되지만 혹시 이 말이 없더라도 프리퀀시는 태생이 배열 수식입니다. 몽땅 들고 와서 한 방에 치울 때 어떻게 푸는지 기억이 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개수가 얼마길래 비율은 전체를 100% 봤을 때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시간을 제가 하나 잡아봤어요. 전체 개수가 32개인 거예요. 그러면 32가 전체 100%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숫자와 날짜와 시간의 연관성 말이에요. 1은 여기서 말하는 1은 1시간이 아니에요. 여기가 시간 정보니까 당연히 1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1은 24시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 시간의 정보를 이용을 한다? 그러면 끝까지 시간의 형태를 내가 잘 환산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필요하면 재무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나누기와 곱하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무함수 할 때 뭐 배웠어요? 월환산 배웠죠. 나누기 12와 곱하기 12 정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1은 24시간하고 똑같은 애지 1시간이 절대로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24시간이라는 정보를 환산할 때 어떻게 쓰는지도 문제를 통해서 배우세요. 그래서 어쩌자고 프리퀀시 빈도수부터 계산할 거예요. 빈도수를 계산을 해야만 나누기 전체 32에 해당하는 카운트로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잘 구한다면 전체는 100%가 나와야 될 겁니다. 빈도수부터 구하러 갈게요. FR 하고 쓰다 보면 프리퀀시가 보이죠? 탭, 마법사. 값은 큰 거 빼기 작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하나 물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종료 시간을 싹 다 읽어서 빼기. 이거 묶어도 그만 안 묶어도 그만이에요. 발생 시간 싹 다 계산해서 딱 넘어오면 빈도 구간은 반드시 1차원 별일 것 스스로 맨 앞에서부터 셉니다. 1에서 9까지만 딱 잡아 놓으면 자, 얘가 지금 뭘 세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로 두면 전체 32개밖에 안 나오네? 나누기 24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숫자 1을 하루로 보지 않고 1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의 상황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나누기 12를 할 때 연산자 우선순위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 지금 콜론 기호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 하니까 이게 뭐가 먼저야 하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 괄호를 안 하고 그냥 숫자 덜렁 들고서 나누기 24만 했죠. 그럼 이게 해석은 4번 나왔어, 16번 나왔어, 10번 나왔어, 2번 나왔어 하고 이제 세어주는 격이 되는 거예요. 괄호를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그러면 괄호를 한번 입혀보세요. 이 영역 값을 괄호로 잡으면 연산자 우선순위가 명확해지죠. 괄호부터 먼저 알아볼 거니까요. 근데 괄호를 씌워도 안 씌워도 4, 16, 12는 똑같아요. 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 괄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가 보다. 하지만 나는 안심이 안 돼. 안 하는 게. 그럼 하는 걸로 하세요. 해도 답이 되고 안 해도 답이 될 것 같으면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내 이해도가 좀 더 높은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딱 때리죠.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눗셈 이제 전체 32는 누가 해결해 줄 건데요. 카운트 함수가 해결을 해 주겠죠. 카운트는 숫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B열도, C열도, D열도,
E열도 되고요. 뒤에는 K열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랑 관련 있는 걸로 하면 좋겠죠. 저는 종료 시간 해보겠습니다. 싹 다 읽어서 가로 끝, 컨트롤 쉬프트 엔터. 그러면 전체 퍼센트 비율의 합을 보세요. 100%죠. 전체의 13%, 전체의 50% 해서 딱 나온 거예요. 한 개라도 삐져나가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채우기 핸들이 아니라 잡은 영역 한 방에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프리퀀시는 태생이 배열 수식이라서 혹시 말이 없어도요. 여러분은 영역도 잡고 채우기 핸들도 쓰고 아니죠. 채우기 핸들 쓰면 안 되죠. 영역 잡고 한 번에 계산하고 틀렸네 한 번에 편집하고 틀렸네 한 번에 갖다 버리고 프리퀀시 특징을 명확하게 아셔야 될 거예요. 다른 함수랑 사용법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자, 4번 문제도 배열 수식 문제고요. 1번 표에 있는 시도 갖다 쓰고 피해 면적 사용하고요. 시군구도 사용을 하네요. 시도별, 피해 면적별 가장 많은 시군구에 해당하는 이거 채우기 핸들 한 번만 쫙 당기면 되는데 조건은 경기가 맞는 거 알아봐야 되겠네요. 근데 답은 또 시군구가 등장을 하죠. 피해 면적이 숫자도 괄호 안에 등장하는 저 숫자 제일 큰 피해 면적일 거예요. 함수는 인덱스 매치 맥스 나왔습니다. 그 어렵다는 인덱스하고 매치가 나왔네요. 그럼 답부터 하나 알아볼게요. 경기 지역의 첫 번째 빈칸 답은 과연 뭘까요? 필터 꽂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경기, 피해 면적 다 빼고 제일 밑에. 그러면 예측되는 값은 파주 4.13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괄호 해가지고. 이게 첫 번째 문제 답인 거예요. 그럼 예시가 첫 번째 문제 답이 맞네요. 파주 4.13. 그러니까 경기 맞는지 물어봐야죠. 면적 제일 큰 것도 알아내야 되겠죠. 그 숫자도 활용하고 시군구에는 한번 땡겨오고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되겠네요. 복잡한다. 복잡하네요. 어쨌든 뭐 답은 봤으니까 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인덱스, 행렬 교차 값. 인덱스는 첫 번째 거 배운 게 하나밖에 없죠. 마법 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들어있는 영역은 결국 내가 찾으려고 하는 답은 뭔데요? 시군구에 있는 파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군구를 싹 다 읽어서 바싹 묶어요. 어때요? 행 되게 많죠. 81개밖에 없는데 행이 되게 많으니까 그 행값은 매치한테 구해라 하고 시키고요. 81개밖에 없으니까 일로 고정을 시키면 이렇게 하면 인덱스의 몫은 끝인 거예요. 그럼 매치한테 가서 최종 답은 인덱스가 해줄 건데 시군구 파주 찾아줄 건데 그 파주가 답이 되려면 나 지금 뭐부터 찾아야 돼요? 제일 큰 거 찾아야죠. 맥스. 비교할 거리가 있어요. 시도 구분해야 되고요. 큰 숫자도 갖고 있어야 되고 어쨌든 비교가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비교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if 쓰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괄호는 따로 써야죠. 맥스는 비교 능력이 없잖아요. 배열 수식입니다. 전체 시도들 중에서 묶어요. 갔니? 하고 물어봐요. 누구랑? 내 코앞에 있는 경기하고 어차피 밑으로만 갈 거니까 뭐 푼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괄호 끝. 이런 거 하나 하고 면적 숫자들이 있어야지. 진짜 답은 면적에서 나올 거니까 바싹 묶어놓고 괄호 끝. 그럼 아까 봤던 답 보이시죠? 4.14. 그러면 이 4.14의 해석은 경기가 맞으면서 제일 큰 거라는 뜻이에요. 그냥 큰 게 아니라 경기도 맞으면서도 숫자 큰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골 때리는 자리예요. 매치의 두 번째 인수는 반드시 첫 번째 인수가 속해 있는 참조 영역인데 똑같은 데 쳐다봐야죠. 해서 첫 번째 인수 걸 싹 다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붙여서 살짝 고칠 거예요. 맥스 거만 고칠 거예요. 제일 뒤에는 괄호를 버리고요. 제일 앞에 있는 맥스를 괄호를 버리면 똑같죠. 그러니까 맥스 정보를 제외한 두 영역 값은 똑같은 영역이에요. 반드시 똑같아야 돼요. 왜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자리를 쳐다보고 똑같은 자리를 물어봤는데 대신 걸려든 내가 원하는 값이 가장 큰 아이가 걸려든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요. 셋 중에 누구예요? 라고 하면 뭐 따지고 들면 안 되죠. 제일 큰 거 딱 지랑 똑같은 거 해야 되니까 0, 일치값 내놔라. 그럼 밑에 보이세요? 파주하고 나온 거. 그러고 일단 엔터. 왜? 이거 별 수식인데 아니 아직 할 게 많이 남았어요. 일단 파주 나온 건 확인을 했고요. 그 뒤에
괄호 연결해야죠. 연결해야죠. 괄호는 문자거든요. 쌍따옴표에 열리는 괄호만 문자예요. 연결. 이제 뒤에는 누가 와야 되는데요. 가장 큰 숫자 값이 필요하죠. 그 숫자 값이 지금 누가 해줄 수 있어요? 맥스가 갖고 있어. 아까 봤던 그 4.13 말이에요. 그래서 매치 안에 들어가서 이 맥스 값을 통째로 복사를 해와서 요 뒤에 갖다 붙일 거예요. 아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얘가 숫자 값을 갖고 있겠죠? 연결. 아직 뒤에 괄호 한 개 더 남았어요. 쌍따옴표 닫는 괄호까지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답 맞는지 볼게요. 경북이 예천이 1.42래요. 경북 예천 1.42. 경북 예천 1.42. 필터 꽂아서 경북 비의 면적 제일 큰 거 여기 보이네요. 경북 1.42 맞죠? 자린이 맞네. 그러면 필터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쓸만해 보이면 잘 봐놨다가 복사 붙이기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저게 글자인가 싶으면 잊지 말고 쌍따옴표고요. 꼴이 다른데 싶으면 꼬박꼬박 연결고리 갖다 붙이셔야 돼요. 자, 5번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제가 탭을 정상화 시켜놓고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함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포인트 위치는 기타가 아니어도 돼요. 아무 데나 두시고요. 없는 명령은 함수는 개발하러 가야죠.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들어오자마자 삽입의 모듈입니다. 일단 비켜 쓰는 게 먼저예요. 퍼블릭 펑션 fn 화제 원인 세부 원인이 인수가 될 거예요. 엔터 막 칩니다. 자, 담뱃불 주택 농산 입산일 경우에는 물어보죠. 그래서 어쨌든 4개 중에 한 개도 맞으면 실수 부주의가 답이고요. 화재 군사 중에 하나가 맞으면 불법 사고입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공백이니까 결과값은 3가지인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세부 원인 좀 볼까요? 여기는 담뱃불만 있는 글자는 없어요. 담뱃불 실화가 있는 거죠. 거기도 입산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도 찾아보시면 잠깐 빠져나가 볼게요. 입산은 있어요. 하지만 추정도 있고 그냥 실화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저 글자랑 똑같이 생긴 글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담뱃불이냐 하고 물어보거나 주택이냐 하고 물어볼 때는 그 글자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딘가에 존재만 하면 돼요. 그 내가 원하는 담뱃불이 첫 번째 글자로 시작을 하든 뭐 네 번째 글자로 시작을 하든 입산이라는 글자가 첫 번째 칸에 있든 뭐 세 번째 칸에 있든 존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 같으면 find 함수를 쓰면 존재 여부를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어진 거 select case 이중이품은하고 똑같은 결과값을 준다고 배웠던 select case 그리고 in str은 처음 보는 함수네요. 그래서 in str부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in str이라는 함수는 인수가 2자리가 필요해요. 대상값 그리고 내가 찾는 글자 텍스트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in str은요 설명을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우리 아직 이권 데이터베이스 안 봤잖아요. 나중에 DB 데이터베이스 가면 데이터베이스 수업 때 합니다. 내가 배울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한번 더 들으면 되니까 아 지금은 처음 보는 함수 저런 것도 있네 할 거. 그럼 뭐 그러고 지나가시면 돼요. in str이 액세스에도 있고 비주얼 베이지에도 쓰네. 그럼 답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도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현재 문제 같은 경우는 in str을 어떻게 사용할 거라면 대상값은 세부 원인이 될 거예요. 세부 원인은 글자를 많이 들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똑같은 글자는 없지만 원인 안에 글자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 담뱃불을 찾을 거예요. 자, 그럼 답을 뭘 돌려주느냐? 이 아이의 답은 숫자예요. 그런 글자가 있으면 담뱃불 첫 번째 칸에 있어, 두 번째 칸부터 시작해, 세 번째 자리에 있어 라고 해서 답이 숫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숫자로 값이 돌아와요. 그럼 비교를 할 일이 생기면 숫자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원하는 값이 있으면 양수 값이 나오고요. 그럼 내가 원하는 담뱃불이 없어요. 그러면 0이에요. 0은 존재하지 않죠. 널 값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일단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없는 거 찾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있는 거 원해요. 내가 원하는 담뱃불이라는 글자가 존재를 하는지 그럼 존재를 하면 1, 2, 3, 4 같은 양수가 걸려들 거예요.
내거나는 농산이라는 글자 있으면 1, 2, 3, 4라는 양수값이 걸어들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없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합을 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이거랑 유사한 문제를 제가 한 알려드릴게요. 똑같진 않지만 우리 카페에 시험 치고 Q&A입니다. 이미 시험 치고 틀려서 물어본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 있는 키워드는 엑셀 다양한 답변. 엑셀 다양한 답변에 가면 제가 만들어 놓은 1054번이 있어요. 이거 책에 기록을 해 놓으세요. 그냥 1054번이 아니에요. 시험 치고 게시판에 키워드는 엑셀 다양한 답변에 들어가면 있는 1054번이에요. 거기 가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거랑 조금 더 유사한, 그러니까 OR 같잖아요. 담뱃불하고 주택은 동시에 맞을 수가 없죠. 저줄 중에 하나가 맞는 거니까 아, OR 방식으로 계산을 어떻게 하지? 근데 OR을 안 써요. 쉼표를 쓸 거예요. 지금 함수도 쓰죠. 함수랑 결합되는 케이스는 어떻게 쓰지? 현재는 if가 안 나왔지만 if랑 select가 함께 나온다면 어떻게 쓰지 하고 앞서서 다른 분들이 물어본 거에 제가 답변을 달아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놓치신 분은 뒤로 몇 초, 몇 분 돌려서 키워드, 그 다음에 게시물 번호, 교재에다가 꼭 기재해 놓으세요.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물어볼 건데 select case의 대상값은 세부 원인일 순 없어요. 여기다 내가 세부 원인이라고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거랑 글자는 똑같이 생긴 애가 필요해요. 내거랑은 똑같은 숫자 값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어쨌든 뭐 온전한 값이잖아요. true입니다. 틀리지만 않으면 되는, 내가 꽉 잡아오는 글자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똑같은 건 없는데 존재하기는 하는데 멀쩡한 애들란 말이야. 멀쩡한 뭔가가 내 대상값이 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케이스예요. 자, 네, 첫 번째 케이스는요. in str 등장합니다. 대상값은 세부 원인이 대상값인데 글자가 길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존재도 하기도 하고 일부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 찾는 거 담뱃불. 그러면 답이 숫자라면서요. 그 값이 크냐를 쓸 것 같으면 0을 쓰는 거고요. 크거나 같냐 하고 싶으면 1을 쓰면 돼요. 부등호에 따라서 숫자 값이 달라져요. 쉼표가 또는 인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여러 개가 보여요. 제가 화면 조정 조금 하겠습니다. 되게 길거든요. 자, 잠깐만 끌게요. in str부터 쉼표까지를 복사를 미리 다 하는 게 아니라 붙여놓고 고치고 붙여놓고 고치고 할 거예요. 또는 또 누가 필요해? 주택이 필요하죠. 또 커서 두고 붙여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농산.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또는 입산이죠. 그러고 나면 마지막 쉼표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엔터 쳐볼게요. 이거 중간에 엔터 쳐서 다음 줄 넘기시면 안 됩니다. 긴 명령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없죠? 모든 답은 함수 이름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들 중에 한 개라도 맞으면 답은 글자 실수, 부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의 첫 번째 답이에요. 다음 두 번째 케이스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으니 요걸 복사를 해서 갖다 쓸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화재랑 군사 중에 하나면 돼요. 그러면 이걸 화재로 고쳐서 쉼표 요거대로 다시 한 번 더 복사해서 갖다 붙일 거예요. 화재 대신에 군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개라도 맞으면 또 비슷해 보이니까 복사해서 붙일 거예요. 불법 사고가 두 번째 경우의 수의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은 안 물어봐도 되니까 else. 그냥 else가 아니고 case else예요. 이러다가 난 몰랐어요. 엔터 탁 치죠. 그럼 모르고도 지나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case else입니다. case 띄우고 else예요. case 띄우고 else가 마지막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걸려들어도 답은 나와야지. 빈칸 처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공백 표현은 쌍따옴 두개 붙여서 해주면 돼요. 다 했으니까 마무리 할게요. end select. select 시작했으니까 end select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유형이죠. true. 그러니까 콕 집어서 얘기를 할 순 없지만 온전하긴 하고 틀린 애가 없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뭐 멀쩡한 값이 맞아. 뭐 그러면 이제 케이스 돌아가는 거예요. 크거나 같냐를 쓰니까 1인 거죠. 크다라고 했으면 그냥 0을 썼을 거예요. 여기는 OR이라는 연산자를 쓰지 않고 쉼표를 가지고 또는을 해결을 하는 겁니다. 아직 결과값 안 났어요. 비주얼 베이직 창은 끌 거고요.
여기 지금 담뱃불이죠. 그럼 담뱃불이니까 답이 뭐로 예측이 돼요? 실수 부주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FN 화재 원인은 인수로 세부 원인 꽉 찍어주면 보시죠. 실수 부주의. 그럼 확 잡아 당길 거예요. 쭉 잡아 당겨서 경우의 수만큼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실수 부주의면 그리고 담뱃불이 어디 있긴 있죠. 그러면 아무 불법 사고 같으면은요. 그 군사든 아니면 화재든 뭐라도 하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빈칸은 아무 데도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면 빈칸도 하나의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똑같은 거 여러 번 만드시면 안 돼요. 답이 잘 나온 거 보셨으면 다 잘 나온 거 봤죠? 그러면 이걸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면서 익히는 거예요. 절대 또 새 거 모듈 만드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명령 여러 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